지금 말 하나도 안 했구나. 어제 중간에 잠 자다가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냥 잠을 자면서 또 아침에 녹화를 하네요. 일단 수학, 다항식 문제였고, 오랜만에 조립제법이라는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혀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지만, 다항식 문제를 풀 때 그 몫을 구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뭐 어제도 두 문제 풀었고, 뭐 푼 건 아니고 그냥 풀이를 보고 다시 재조립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 아마 이 문제집을 다 풀 때까지는 아마도 계속 해설지를 먼저 보고 다시 문제를 거의 암기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일본어는 이제 쇼쿠교 직업하고 가이샤노 소식이 회사의 조직 그 부분을 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뭐 센세이 선생님, 가이샤인 회사원, 테이사츠칸 경찰관, 히쇼 비서, 이샤 의사, 간고부 간호사, 킹코인 은행원, 뱅고시 변호사, 쇼보시 소방사, 히오시 미용사, 파이로토 파일럿, 스튜디오스를 일본어 발음으로는 스튜어디스. 좀 이거는 카타카나를 다시 한번 읽어야 하는 것들. 회사 조직은 회장, 사장, 대표이사 있는데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회사 조직에 대해서 단어를 좀 보고, 그리고 이게 좀 많은데 안 갖고 왔나?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헤매네요. 자, 그런 거를 따로 파일로 놨죠. 땀이 나지. 토익 단어는 adjacent, 뭐뭐에 인접한. 그래서 customers can park in the garage adjacent to the office building. 고객들은 사무실에 인접한 차고에 주차할 수 있다. 그래서 in the garage adjacent to the office building. 그 부분. 그 다음에 unusual, 드문, 특이한. An increase in online orders is not unusual for this time of year. 온라인 주문이 증가는 이맘때 드물지 않다. An increase in online order is not unusual for this.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출 단어에 나와 있는 the manufacturing facility can hold several large pieces of equipment. manufacturing facility, 제조 설비는 can hold, 수용할 수 있고, can hold several large pieces, 큰 장비, 몇 개의 큰 장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grant 보조금 subsidy, 그다음에 subsidiary라고 해서 부수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LC에서는 다 맞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whichever inform them faster 딱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단어를 봤을 때는 대충 이런 뜻에서 그들에게 더 빨리 알려주는 것으로요. 해서 whichever informs them faster. Would you like to alter steps to the new policy by email or at the next departmental meeting?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파트 4에서는 packing up, moving to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거의 때려 맞춰서 문제를 맞춘 케이스고 그 다음에 do not apply to order not 부분은 제대로 못 들었고 웹사이트 부분만 들어서 좀 약간 그냥 좀 찍어서 맞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IC로 넘어가면 여기는 뭐 applicant with excellent networking skill 그 with라는 단어로 and 뒤에 접속사 나오고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andidate 다음에 밑줄이 쳐지고 won the election 즉 후보자가 선거에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typically, momentarily, narrowly, cordially 해서 cordially는 뭐 예의 바르게 승리했다 말이 안 될 것 같고 momentarily 순간적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typically하고 narrowly가 있는데 뭐 typically를 공식적으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narrowly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ew owner of the house preserve its 20th century inception 답은 appearance 20th century appearance 20세기 외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스펙터클도 아닌 것 같고 뭐 굉장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얘로 인셉션이 있었는데 인셉션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약간 그 밑줄에서 치고 문장 들어간 부분에서는 해석을 계속 헷갈려가지고 좀 힘들었고 좀 문법 문제는 틀렸는데 for those 밑줄 to attend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for those wishing to attend 맞죠? wish라고 있는데 wishing이 맞다. 그다음에 일본어 여기는 하코네니하 이치지니 찍고요. 하코네는 1시에 도착해. 뭐 타마 나니가 시다니 타니 뭐 하고 싶어? 오 와코타니니 이때 그렇다마 고가 타베타이 데스 와코다니 가서 검은 달걀 먹고 싶고 아야카상은 타마코하 혼돈이 크로인 데스까 얘한테는 달걀이 검정색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때문에 하지만 크로이노하 소코가
외부는 탔대. 외부가 검고 검다는 건 크루고. 나카하 부츠노 유대 타마고. 삶은 달걀은 삶은 달걀이다. 타마고 달걀. 쿠로이 검다. 부츠 부츠. 1시는 이치지. 1시 반은 이치지. 2지, 2시, 3지, 3시, 6시, 4시, 7지, 7시, 9시, 9시. 그리고 조롭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야와라카 그때 오이시 데스, 무이시 데스. 도로가 기타, 도로가 왔다. 도로 때 난데스까? 도로가 뭡니까? 마그로노 오나카노 부분 데스. 배 부분. 오나카노 부분.다. 도우조 드세요. 이따다키마스. 잘 처먹었어. 야와라카 꾸테 오이시 데스. 부드럽고 맛있다.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났고. 이거 이 파이낸셜 타임스 오피니언 파트 부분인데 빈 공고이었고. For countries that problems are keeping too many in destitution. 단어도 못 찾았네. 전반적인 내용은 이게 이자율 상승해서 좀 빌리는 거를 좀 갚기가 힘들다. 좀 더 어려워진다. 빈곤의 트랩에 파버티 트랩에 빠진다라는 얘기인데 모르겠다. 단어가 중요한데 아마 데스티튜션이 빈곤이란 뜻 같고, 왜냐면 밑에 해석 부분을 보면 The rate at which extremely poverty is falling, 즉 빈곤, 극도의 가난한 비율이 빈곤이 감소 속도가 has slowed, 느려졌다. 그러니까 원래 비율이 10%, 20%씩 팍팍 줄었는데 7%, 5% 이렇게 좀 줄었다는 거고, 읽어보면은 거의 좀 그렇다는 거고. 이거 단어를 안 찾아서 설명 못하겠네. 이거 지금 줄번호 매기기를 했었는데 해설은 따로 줄번호를 매겨서 동시에 좀 맞춰놔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오늘 가서 좀 정리를 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코딩 부분인데 파이썬 코딩을 하다가 이제 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챗 GPT에 물어봐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요는 물어본 거는 이제 문장이 있고 거기서 내가 그 문장 예를 들어 신문 기사 중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계산하는 그 코딩을 짜는 부분이었는데 챗 GPT한테 물어봤고 얘가 답변을 해줬고 이제 한 3번, 4번씩 계속 물어봤고 코딩은 정확하게 짜줬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드래그를 해가지고 코딩을 입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 하나는 하나는 내가 여기서 이제 영어로 물어봐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calculate를 써가지고 그걸 세다라는 의미로 좀 했는데, count라는 단어가 있는데 calculate를 썼다는 거. 이게 그냥 count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챕터, 그러니까 그 코딩 단어, 뭐 예를 들어서 str이나 뭐 따옴표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좀 어떤 요약본 같은 거를 좀 원했는데, 그걸 뭐 테크니컬 텀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아니 얘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를 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뭐 좀 대화를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영작 부분을 좀 고치겠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방도 전혀 못했고, 토익 부분도 전혀 못했다는 거죠. 재경관리사는 좀 어떻게 1시간 정도 하긴 했는데, 막판에 섭섭한 놈이 아주 섭섭하게 아주 사람 만들어서 좀 짜증났다는 거. 그리고 뭐 부가가치 뭐 간단하게 쭉 그냥 답만 읽다 보면은, 분류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그 종합신고 시 기타 소득 금액 얼마냐, 그러면 강연료, 필요경비 차감목 강연료, 그다음 기타로 처분한 금액 부분만 합쳐서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즉시 분류과세 대상이고, 기타소득으로는 일시적 문해창작소득, 주택 입주 지체상금,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근데 아까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신청된다는 거. 그리고 저작자가 수령한 저작권 사용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소득,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소득,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다. 그 다음에 자녀 일반 만 8세 이상 15만원씩 곱하기 인원수, 그다음에 추가 공제는 올해 출산 7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한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 70만원 추가 공제. 그래서 혹시 예문에 이제 3년 전, 뭐 몇 년 전 입양했는데 셋째가 아니라 뭐 첫째나 둘째면 해당 사항 없고, 소득공제 대상은 거주자 본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의료비는 세액공제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정 공제 항목들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5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는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반 기부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공제 받지만 인적공제는 상관없이 한도가 없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이고, 자동차나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학비, 그다음에 총 급여 500만 원인 배우자 대학 학비든 뭐든, 그다음에 초, 중, 고 유치원은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씩 해서 다 합산 금액에 곱하기 15%.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정밀 건강 진단 비용, 뇌졸중 환자 휠체어 비용, 보청기 구입. 근데 외국 병원에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 비상장 법인이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또 뭐 있냐면은 건물이 현물출자,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양도소득, 임대하던 점포를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토지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고 증여세 대상이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이 소유한 경우 과세한다. 그 다음에 토지는 양도가액의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거기 나온 금액에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특별 보유 특별 공제율이 있으면 그걸 곱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양도차익에서 특별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 거의 중요 다부분이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상가 건물, 화물 운반용 트럭, 비영업용 승용차. 안 된다. 야, 자꾸 이게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과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용역이 공급은 과세, 용역이 공급까지, 용역이 수입, 외국에서 의사를 뭐 수입한다거나 설계 용역자를 수입한다거나 그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들에게 무료로 상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근데 조세를 물납하거나 조세 납부, 타인에게 무료로 청소년,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서 근로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 판매 장려 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하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장려금은 판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 장려금, 국고보조금, 장려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데 장려금은 공제한다.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기로 임대했는데 주거로 썼다.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마트에서 이제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은 면세 제외하고, 하여튼 그 정도. 너무 길었네요.